김성태 귀국 직후 검찰 이송될 듯. 오늘 새벽 비행기로 국내 송환.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요. 오늘 새벽 1시 조금 넘어서 태국을 이륙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몇 번 식사 함께했던 교민, 한국에서 온 사학과 정도로 알았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알려줬잖아요. 뭐 일단 이렇게 오늘 상황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하면서 다룬 기사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김성태 전 회장 태국에서 방콕의 이 수완나푼 공항에서 그러니까 이 탑승 직전이죠. 기자들 만나서 좀 여러 가지 한 얘기가 있고요. 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또 최근에 한 말도 있는데요. 두 가지 영상 좀 합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남역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여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혐의는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이빈정 엄청 있는데. 그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부인하고 계세요? 진짜 제가 생기도 많으시니까.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그 받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내가 인연이라면 이거 내이 사 입은 거. 자,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약간 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앞서서 이제 김성태 전 회장 모습은요 지금 이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많은 기자들이 갔거든요. 그리고 저 매일경제신문 기자도 가서 현장에서 직접 핸드폰을 찍어갖고 바로 보내온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가장 최근 모습이에요. 곧 있으면은 모습이 노출되면 그 다음 최근 나오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최근 탑승 직전의 모습 영상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일단 뭔가 부인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 없나? 전화도 한 번 한 적 없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전화나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자꾸 강조를 하네요.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 알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일단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뭐죠? 김치 먹고 뭐 생선을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하고 국내에서 황제 도피했다 잡혔다고 알려졌는데 이걸 약간 부인한 겁니까? 아니 김치 좀 갖다 먹고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황제 도피라고 억울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저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구속돼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다. 할 말 많은데 한국에 돌아가 성실히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도착합니다. 비행기 지금 들려온 소식은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 도착을 했다 그래요. 일단 착륙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 현장 연결되면 바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김현정 대변인. 지금 기내 체포라고 그러죠, 이거를? 기내 체포가 보통인가요? 글쎄요. 아니면 입국하는 순간 체포가 그런 전장을 좀 많이 봤는데 과거에.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는? 한국 그 선박하고 항공기 내에서 체포하면 이제 한국의 영토로 간주해 갖고 이제 체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좀 약간 좀 이례적이고 이런 의혹이 좀 들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그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이게 무슨 범죄와의 전쟁 영화 찍듯이 이 체포하는 그 과정부터 구금했던 장소부터 또 우리 검찰 수사관들을 현지로 파견해가지고 직접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체포하고 오면서 그런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마치 이제 사실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그 주 범죄 혐의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그렇습니다. 위반이거든요. 근데 대북 송금 관련된 혐의 있고요. 대북 송금이랑 이제 변호사비 대납권과 관련된 게 이재명 대표랑 엮어서 지금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혀 없고 변호사비 대납권도 이미 다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던 건이잖아요. 그걸 성남 FC 건으로 다시 이제 수사하겠다는 그런 거고 또 당사자인 본인들도 서로 일면식도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2021년도 국감에서 경기도 국감에서 이재명 그 지사 당시에
그 당시에 그 변호사비를 송금한 내역들까지 다 공개해서 일당내했던 내용들인데 예. 그 주된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혐의 말고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들만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내 체포하고 공항으로 송환되는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가 담긴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일종의 이제 망신주기 뭐 이런 거 연장선상인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여론몰이 하는 이런 건데 이런 수사의 상황들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유출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 늘상 우리가 이제 그 지적해 왔듯이 그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든지 피의 사실을 이렇게 누설하는 것은 예. 대단히 검찰권을 남용하는 거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박상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역시키고 있는 모습들인데 결국 이런 법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악용됐을 경우에 검찰권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이런 예. 것들이 또 선택적 법치라는 비판 속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쪽은 전혀 소환이나 조사도 안 하면서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쪽만 일반적으로 또 민주당 인사들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천공항 모습이죠. 계류장 모습인데요. 저 앞에 오고 있는 비행기가 그건가요? 아직 뭐 확인 안 되는 건 인천공항 계류장에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모습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류장에 도착하고요. 내려서 이제 CIQ라 그러죠. 뭐 이제 입국 심사를 받는 거 세관, 뭐 검역 여길 지나서 입국장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좀 합니다. 시간은 아마 25분 좀 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상황이고요. 자, 아무튼 이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 시찰 뒀지만 서로 모른다 그랬어요. 서로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또 한마디를 좀 했거든요. 그 목소리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표님. 그러니까 깡패를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다 원래 그쪽 저런 분들은 다 그냥 모른다고 한다. 그게 통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수사를 오래 했던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험상 보면 다 그렇다더라 지금 이 말 같아요 지금요. 저는 뭐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걸 체감한 경우는 없는데 이제 이 얘기죠. 안 만났다, 나는 모른다, 전한 적도 없다 예. 이 얘기인데 이 얘기의 신빙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가져야 하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안 만났다 하더라도요. 안 만났으면 그러면은 이 범죄 행위가 전혀 성립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대납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김성태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였는데 예. 경기지사의 영향력을 모르는 게 아니었을 것이고 이미 그 경기지사 밑에서 경기도 부지사라던 이화영 전 지사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 그렇죠.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쌍방울이라는 기업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금까지 그렇죠. 알려져 있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추해 볼 때 예. 대면하진 않았더라도 그 영향력을 모르고 그럼 대납을 했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그냥 줬겠느냐, 이재명을 생각 안 하고 줬겠느냐 그렇게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혐의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었던 건지 아닌 건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 비행기가 맞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오고 있죠. 카메라가 달려 있는 곳으로. 참 비행기가 계류장에 이렇게 들어온 장면까지 중계를 해드리는군요. 참.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참 관심을 두는 인물인 건 맞습니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어 지금 이 비행기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요. 뭐 하여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박상혁 의원님께 질문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쌍방울 관련해서 금고직이라고 통하는 어떤 뭐 성으로만 알려져 김모 씨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의 굉장히 측근이고 쌍방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이른바 돈 흐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도 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당초에는 귀국을 할 것 같다가 지금 안 한다. 그리고 강제 송환되면 이거 재판 걸겠다 해서 한
벌써 뭐가 재판조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한 1년 이상 걸릴 거거든요. 재판하면. 금고지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안 들어온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 김현정 대변인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아마 지금 김성태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회사의 횡령 배임과 관련된 문제가 오히려 대부분이고 중심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김성태 회장과는 부차적인데 우리가 정치적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금고지기가 아마 그런 횡령 배임 의혹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 김성태 회장도 아마 뭐 그쪽에 쌍방울 쪽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금고지기가 들어와서 뭔가 얘기하면 본인한테 큰일 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 회사의 횡령 배임과 관련돼 예.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중요 인물이 아직 태국에 있어요. 뭐 우리 수사당국도 아마 좀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좀 애를 쓰겠죠. 근데 일단 이게 강제 출국 이 재판이 시작이 되면 한 1년 이상 간다 그러죠. 예, 양금 의원님. 그 점에 대해 약간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게 있는데요. 두 사람이 같이 들어오면 아마 검찰에서 수사할 때 두 분을 분리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말이 안 맞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양쪽과 멘트가 진술이 동시에 처하겠죠. 나오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저 김성태 전 회장이 그 자금 담당하는 분을 예. 태국에다가 남겨두고 본인이 와서 먼저 수사를 받고 예. 거기서는 시간을 끌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차를 두고 차라리 진술하게 낫지 동시에 했다가 이거 안 맞으면 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고 꼬일 수가 있다. 막 이런 판단한 거 아니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금고짐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 지금 아직 태국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내용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지금 공항 계류장으로 좀 뭐 비행기가 들어와 있죠. 요 모습인데요. 일단 뭐 수속 끝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죠. 그리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물론 이게 일반 여객기거든요. 지금 다른 탑승객들이 다 내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린다 그래요.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이 괜히 비행기 뒷부분을 계속 보여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요거 정리하고요. 뭔가 중요한 장면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